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 여자이고 3살 된 남아를 키우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후에는 그만뒀고요. 현재는 집안 일과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언뜻 보아도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했죠. 일이 요즘 너무 많고 힘들다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며칠 동안 회사 업무가 많다면서 이근이 잦았거든요.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스러워서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영양제도 챙겨 먹였고요. 몸보신 음식도 만들어주면서 남편에게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걱정이 있나 싶어서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혼자서 쏘가리하는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생각이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저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걱정이나 고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 역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마다 잠을 설칠 만큼이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나? 몫이 어디가 아픈가? 등등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해봤는데 도무지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에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자신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냥 대답해보라더군요. 자기를 어디까지 믿고 이해할 수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요.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고 믿어보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자 아무 말도 없이 깊은 생각에 빠지더군요. 참다 못해서 재촉했습니다. 대체 무슨 걱정이랑 근심이 있길래 뭘 그리 오래 생각하냐고요. 그냥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보면 안 되냐고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자신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아직 자신도 생각이 다 정리가 안 됐다고요. 어쩌겠어요. 알겠다고 했죠. 기다리겠다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나?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주말을 보냈죠. 아이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남편은 어디가 아픈지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더라고요. 저를 도와서 빨래를 널고 아이를 볼 때를 제외하고 거의 침대에만 누워있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됐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요. 남편은 한사코 됐다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잠들어서 노트북으로 평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거실에서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올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끄고 남편 옆에 앉았죠.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이 잠시 깊은 생각을 하더니 벼랑간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제가 당황해하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죠. 일어나라고요. 갑자기 왜 무릎을 꿇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울먹거리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에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아무래도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요? 바람을 피우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 바람 피우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말 그대로랍니다. 아이가 있대요. 제 남편에게요. 제가 모르는 아이가 있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저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거냐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자신도 아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대요. 얼마 전에 알았답니다. 남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다짜고짜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일단 만나자고 했대요. 그래서 전 여친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전 여친이 어린 남자아이를 함께 데려왔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전 여친이 그러더랍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 좋지 않게 헤어졌던 터라 남편과 절대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전 여친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대요. 어차피 남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지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답니다. 죄책감이 들었다고요. 결국 전 여친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혼자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웠고요. 남편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왜 이제 와서 말하냐고 했더니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도무지 자신이 키울 수가 없다고요.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야 할 상황이라고요. 남편이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다고 했더니 전 여친이 그럼 이 아이는 보육원에 그냥 버릴까? 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일단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확인을 해야 했대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답니다. 결과는 전 여친 말대로 남편의 아이가 맞았고요. 그 이후에 전 여친과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말도 안 나왔답니다. 집안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대요. 방 안에는 소주병이 낙인굴었고요. 잘 치우지도 않아서 바퀴벌레도 엄청 많았답니다.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았대요.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요. 그런 집안에서 아이랑 그동안 둘이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전 여친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자기 사는 꼴보니 어떠냐고요. 나름 책임지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가 제안을 했답니다. 일본으로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조건이 혼자 오라고 했답니다. 아이 없이 혼자 와야 한다고요. 공동 주거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곤란하다고요. 전 여친은 자신이 일본에 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대요. 아이를 8년 동안 키웠으니 남은 인생은 남편이 키우라고요. 자기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몇 분 되지 않아도 양육비는 제때 보내겠다고 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는 어디 있냐고 했더니 시댁에 있답니다. 현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봐주고 있다고요. 황당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완전히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던 일이니까요. 결혼 전의 일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정말 몰랐을까?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일단 아이를 제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시댁으로 갔죠. 남편 말대로 아이는 그곳에 있더군요. 누가 봐도 남편 아이가 맞았습니다. 남편을 빼다 박았더라고요. 심지어 현재 3살인 우리 아들이랑도 비슷했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죄인처럼 제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공공이는 몰랐대. 얼마 전에 알았다더라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남편 아이가 맞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결과는 남편 아이가 맞았습니다.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아이지만 모른 척 할 수 없다고요. 아이를 도무지 아이 엄마랑은 살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없다고요. 게다가 만약 자신이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아이는 보육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더군요. 모든 것을 이미 자신이 결정하고 저에게 통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보육원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요. 우리 아이도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은데 왜 남의 아이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보시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 힘들면 각자 살자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양육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요. 본인은 시댁에 들어와서 그 아이랑 살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라고요. 그리고는 아이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어요. 남편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자고 출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이 엄마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요. 순순히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주 뻔뻔하고 독한 여자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주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더군요. 저는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지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랑 4살 난 아들은 남편과 아빠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제 말에 아이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요. 제가 아이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가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아이를 계속 키우겠다고 고집부리다가 나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국 본인이 아이를 보육원에 버릴 것 같다고요. 아이가 보육원에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빠 손에 자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라고요. 저에게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군요. 본의 아니게 큰 죄를 범했다고요. 하지만 본인 아이를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요. 아이는 일단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무조건 저에게 납작 엎드리라고 했대요. 어디 감히 따로 살자는 말을 하냐고요. 남편은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가서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겠죠.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아이가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등하교를 했는데 시댁이랑 차로 1시간 거리였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시아버지가 등하교를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전학이 필요한데 시댁으로 할지 저희 집으로 할지 남편이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앞으로 본인들이 키울 거니까 시댁 쪽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친정 부모님에게도 말했는데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을 불러서 엄청 뭐라고 하셨나봐요. 이게 무슨 기야말 노릇이냐고요. 엄마는 이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이지만 남편도 몰랐던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제가 키우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냥 시댁에서 엄청 뭐라고 하셨나봐요. 알아서 키우게 두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직 8살인데 엄마랑 떨어져서 얼마나 낯설고 무섭겠어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빠다, 할머니, 할아버지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가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의 안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더니 아이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면서 은대요. 집에 가겠다고요.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엄마를 찾으면서 운답니다. 근데 남편이 시댁에 가면 아이가 울지 않는데요. 남편 옆에서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무섭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아이를 보려고 시댁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막 돌아온 아이가 부엌에서 간식으로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한테 다가가서 너는 무슨 빵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팥빵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저희 남편도 팥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때 이 아이는 남편 아이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다시 들더군요. 아이랑 잠깐 같이 놀아줬는데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들이랑도 아주 잘 놀았고요. 저희 아들이 낯을 잘 가리는데 희한하게 그 아이는 낯설어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 아이가 움직이기만 하면 뭐가 그리 좋은지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아이도 아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잘 놀아줬고요. 그렇게 아이랑 놀아주고 집에 가려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언제 또 오냐고 하더군요. 제가 아줌마가 또 왔으면 좋겠어 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이에게 무심코 넌 아줌마가 마음에 드니? 라고 했습니다. 좀 투명스럽게요. 그러자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아줌마 좋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날 집에 와서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나서요. 도무지 머릿속에서 아이 얼굴이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자고 있던 남편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바람에 저도 잠에서 깼고요. 전화를 받은 남편이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거실로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아프답니다. 열이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방금 시부모님이 구급차를 불러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고요. 남편이 급히 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가고 저도 제대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은 되더라고요. 큰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는 괜찮은지 물었더니 한 이틀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는 편이 좋다고 했대요. 아이가 병원에 있다는데 안 가볼 수 있나요?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에 갔죠. 작은 아이가 병원복을 입고 링게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어머니가 당황해하시면서 왜 우냐고 아이를 달래봐도 아이가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가 아이를 안고 달랬더니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제가 울음을 그친 아이한테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하더군요. 아이만 잠깐 보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저를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제 옷깃을 꼭 잡고 잠을 잤어요. 저보고 집에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를 보내고 제가 병실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이고 세수시키고 하는데 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고요. 저보고 언제 자기 집에 오냐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한테 너 아줌마랑 살고 싶어?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 살기 싫어? 라고 했더니 그런 말하면 할머니한테 혼난대요. 할머니가 예쁜 아줌마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예쁜 아줌마랑은 살고 싶다는 말하지 말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나랑 살고 싶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엄마랑 비슷한 또래이니까 저를 더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니 막상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이에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다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어 굴지 않은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한 아이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제가 과연 내가 남지 않은 아이도 판단해 봐야 했거든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키워보자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언제까지 아이를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남편이 돌봐야 하는 날이 올 텐데 이왕이면 빨리 아이를 우리 가족에게 적응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오라고 했어요. 함께 키워보자고요. 남편이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오시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라는 말도 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당연하죠. 당신 딸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오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 부모님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학교를 보냈죠. 갑자기 아들 둘을 키워야 했기에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내년쯤에 아들을 친정엄마께 맡기고 직장에 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둘이나 생기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죠. 처음 한 달 동안은 괜히 그랬나? 후회할 짓을 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너무 고된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시어머님도 항상 맛있는 반찬을 해다 주셨고요. 아이는 잘 적응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잘 적응하더라고요. 가끔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런 부분도 조금씩 줄어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두고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고 이제부터 너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된다고요.
그럼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혹시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지 않을까 싶어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상담도 받게 했어요. 선생님 말로는 다행히 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불안증이 있기는 했지만 충분히 상담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편은 금방 아빠라고 불렀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한순간에 제가 엄마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순간에 그 아이를 제 아들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천천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랑 아이는 사이 좋습니다. 아이가 저를 잘 따라줘요. 나름 집안일도 돕는다고 하고요.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냥 또래 아이답게 천진난만하게 자라면 좋을 텐데요. 부모님은 허락하셨지만 항상 제 걱정을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할 수 있겠냐고 물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결정한 일이니 제가 열심히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요. 아이 엄마는 본인의 바람대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가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이 안부를 묻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보내겠다고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엄마 도리하라고 했어요. 아이 엄마는 저에게 계속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요. 그런 아이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제 아들이라고요. 그러니 양육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양육비까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양육비만 보낼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큰 소리는 쳤는데 제가 잘할 수 있나 싶어요. 요즘도 과연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새삼 웃음이 나요.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보면 저도 그렇게 웃음이 납니다. 제가 남은 아이도 아닌데 처음부터 제 아이였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게다가 웃긴 게 아이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저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든요. 아이가 한 번은 왜 자기는 복숭아를 못 먹느냐고 하길래 아줌마를 닮아서 못 먹나 보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민망할 정도로요. 제가 아이한테 왜?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딴청을 피우는데 웃더라고요. 배시시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웃었고요. 아무튼 요즘은 아들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삽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아요. 그래도 왠지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부디 저를 응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본인이 아이를 보유